병원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닿았는데요. 진료실 문을 막 닫고 나온 지은호가 결과지를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 맞은편에서 고성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딱 닿자 인사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요. 검진 어떻던가요, 지은호 씨? 지은호는 짧게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습관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고요. 고성희의 미소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몸이 자산이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카페 공사까지 병행하면 더더욱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왕 마주친 김에 잠깐만 시간 괜찮으실까요? 사람 통행이 좀 덜한 쪽으로요. 복도 끝 대기구역에 앉아 고성희는 단도직입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쩌면 뜬금없는 말일 수 있는데요. 지은호 씨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절대 강요는 아니고요. 지은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잘 안 와서요. 간 이식이에요. 고성희가 아주 또렷하게 한 단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수혜자와의 적합이 까다로운데 당신의 수치가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원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절차는 최대한 매끄럽게 할 수 있고요. 지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결정을 갑자기 할 수는 없는데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고성희는 마지막 말을 조심히 덧댔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당신과 가족의 내일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심장 박동이 제 멋대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머릿속에 생명, 시간, 대가 같은 단어들이 둔탁하게 부딪혔는데요. 병원 현관을 나와 바람을 마주하고서야 겨우 숨이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척이 있었는데요. 카페 뒷문 앞에 놓인 자재박스에서 영수증 뒷면이 나왔고 거기에는 서툰 필체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뼈가 서늘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가원재단에서 소상공인 건강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가 연달아 왔고 후원자, 특별검진이라는 이름으로 친절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단순한 건강 체크 정도로 생각하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담 뒤 복도에서 고성희를 마주치자 처음으로 모든 퍼즐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자 공사 소음이 반겼습니다. 문손잡이 박스를 열어보며 설치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작업복 차림의 이지혁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잡이 모델 최종 확정, 힌지 위치 보정, 출입구 문틀 수평 다시 잡을 건데요. 오늘 안에 마무리하려면 결정부터 내려야 합니다. 고급형이 손에 쥘 때 덜 미끄럽더라고요. 지은호가 손잡이를 들어보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이 잠깐 그녀의 손끝을 봤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매일 잡는 건 결국 익숙함이거든요. 기능 좋은 것도 좋지만 손 기억에 맞추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문장 끝을 부드럽게 말아 올렸습니다. 업무 말투였지만 걱정이 10개 묻어 있었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불쑥 불렀습니다. 상대가 현실적인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험한 부탁을 하면요. 선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왜 나인지부터 따져봅니다.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가가 클수록 뒤에 매듭이 더 단단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체크리스트 한 칸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오늘은 문손잡이부터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그때 카운터 종이 울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수트 차림이었는데도 어쩐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은호 씨? 그는 사람들 시선을 피해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최근에 가원재단 쪽에서 연락받지 않았어요. 왜요? 지은호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이상해서요. 성재가 노트북을 열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 화면 캡처, 재단 차량의 이동 동선,
그리고 고성이가 병원 정문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진. 성재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인물을 가리켰는데요. 이 청년 우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병원에 자주 드나들고요. 그리고 저 아이제 후배예요. 지은호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는데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고성희 이사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지은호의 목이 말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결정도 안 했어요. 알아요.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기 전에 사실부터 정리하려고요. 같은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순이는 손님을 배웅하고 주방 불을 내리며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늦나? 얼굴이 요즘 부쩍 야위어 보이는데요. 엄마 괜찮아요. 내일 아침 일찍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 끝이 괜히 불안해서 창틀을 더 꽉 닫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강호가 전화통화로 친구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진짜야. 시세 곡선이 정순이가 조용히 눈을 흘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진짜였다면서요. 꿈은 꿈대로 꾸되 누이 등골은 좀 놔두면 좋겠는데요. 지강호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도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알았어요. 조용히 할게요. 며칠 뒤 성재가 의뢰한 사설조사의 첫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재단 내부 협약 문서 일부, 병원 특정 병동 출입 기록, 최근 한 달간의 재단 차량 동선. 숫자와 시간, 이름이 가지런히 줄을 섰는데요.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겹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진. 그리고 또 하나 지은호. 상담 일정이 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으며 아버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를 수차례 망설였습니다. 결국 단문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재단 관련 내부 문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자 식탁 위에는 싱가포르 지사 발령 관련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담담히 물었습니다. 결정했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성재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고성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성재는 어디에 있어도 빛나요. 잠깐 다녀오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어요. 말끝에 부드러움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성재는 웃음도 미소도 만들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사람 특유의 무표정이었는데요. 그녀는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 스케줄 하루 앞당길 여지가 있는지 확인. 다음 날 병원에서 우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상담실 문 앞에서 결과 설명을 기다리는데 휠체어 바퀴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든 우진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많이 안 좋아 보여. 우진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하긴 힘들지. 그래도 버티고 있어. 근데 넌 왜 여기?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고성희가 다가오며 부드럽게 끼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아, 반가운 얼굴들이 같이 있네요.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이 그린 도면 위에 놓여 있는 듯 차분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상담은 충분히 들으세요. 결정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우진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손등을 스쳐보다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부터요. 무슨 일이 어떻게 얽혀 있는 건지 전부 알아야겠어요. 그날 저녁 카페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말문을 열기 전에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는데요. 먼저 성재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측은 최대한 빼고요. 그는 종이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재단과 병원 사이에서 특정 병동을 중심으로 협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마치 비밀리에 뭔가 준비하는 움직임처럼요. 지은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성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진 씨의 치료 일정과 지은호 씨 상담 일정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같은 병동, 같은 시기.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의도적이라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입수한 재단 내부 문서 중에는 의결권 관련 문구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 위임장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지분 이동이나 결정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은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인가요? 성재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저한테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장 자리라면서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요. 솔직히 말해 저를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이밍상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머니? 지은호가 낮게 되묻자 성재는 단어를 씹듯 대답했습니다. 네. 고성희 이사장. 이지혁이 침착하게 중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를 제대로 검증하는 겁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인 은호 씨와 우진 씨의 의사를 왜곡 없이 확인하는 거고요. 지은호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곧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말로는 쉬운데요, 마음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요. 누굴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너무 크게 들려서. 이지혁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절차가 틀리면 누구의 선의도 금세 폭력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표준 동의서와 설명 의무 체크 항목을 모아 빠진 부분을 표시했는데요. 동의서에 적힌 몇몇 문항이 비어 있었습니다. 공여자의 자발성 확인 서명, 제3자 영향 배제 확인. 작은 빈칸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박성재는 재단 내부 결제 라인을 추적했습니다. 문서가 움직일 때 최종 확인 메일이 도착할 지정 계정을 확인했고 그 계정이 오늘 밤 검증 중 상태로 묵혀있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합법의 외피를 쓴 편법들이 자주 쓰는 길목이었는데요. 그는 정중하지만 확고한 문체로 병원 행정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관련 문서의 모든 결제 로그를 감사팀과 함께 리뷰하겠습니다. 지은호는 한쪽에서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얘기 좀 하자. 내 마음부터 듣고 싶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누군가를 밟고 내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인데요. 수술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통보가 떨어진 건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비서에게 변수는 내가 관리한다고 짧게 말했고 병원은 추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을 재배치했습니다. 이 움직임을 확인하자마자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도 휠체어에 몸을 싣고 뒤따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모두의 표정이 말보다 앞섰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오늘 도장 못 찍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똑바로 섰습니다. 고성희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후회는 제가 감당할 몫이고요. 제 몸과 제 내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으로 합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이렇게는 안 받을래요. 그 말이 복도 공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이지혁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설명 의무 확인 서명 공란, 자발성 확인 항목 미체크. 오늘은 어떤 처치도 진행되면 안 됩니다. 단호했지만 정중한 톤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어서 병원 책임자에게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결제 라인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오늘 서류가 움직이면 저희는 법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병원 측은 짧은 회의를 거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내부 점검 후 재안내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줄이 거대한 물살을 거꾸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박진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 설명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에는 미세한 금이 갔지만 고개는 끝내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단은 감사에 협조하십시오. 병원은 절차부터 다시 세우고요. 집안 문제는 그 자리에서 꺼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일이 멈춘 후에 공백이 더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각자 흩어진 그날 밤 지은 오는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인 끝에 엄마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이야기 좀 하자. 다음 날 식당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숨기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는데요. 내가 먼저 묻지 않은 건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수건을 놓고 엄마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선택은 내가 할게요. 엄마가 지켜봐줘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내 편이에요. 끝까지. 구석에서 지강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누나, 미안. 나도 나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엇나가네요. 너도 내 자리에서 천천히 해. 급하게 크게 하려다 보면 자꾸 틀리더라. 지은호가 웃으며 말하자 지강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식당 안에 오래된 온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카페 공사는 막바지로 들어갔습니다. 문손잡이는 결국 기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짝이는 외형보다 손바닥에 익는 촉을 택했는데요. 이지혁은 마지막 점검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닫는 일이 매일 편할 겁니다. 선배 말이 맞았네요. 지은호가 문을 톡 하고 닫아 보였습니다. 소리는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왠지 오래 버틸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게 때로는 제일 나아요. 박성재가 카운터에 줄을 서 있다가 일부러 평범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덜 달게요. 대신 제가 시럽을 넣겠습니다. 컵을 받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는데요. 저 그날 못다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믿고 싶은 선택을 할 수 있게 곁에서 도울게요. 서두르지 않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며칠 뒤 봉사활동 집수리 현장에서 다시 얼굴을 맞댔습니다. 망치 소리와 페인트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이지혁이 손목을 풀며 말했습니다. 여기 문이 약간 틀어졌네요. 손잡이 각도 2도만 올리면 손목 덜 아플 텐데요. 드라이버 여기요. 지은호가 건넸습니다. 둘은 말없이 문을 고쳤고 문은 한 번에 닫혔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문이 조용해졌어요. 지은호와 이지혁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웃음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의 방향이 같은 쪽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내부 절차 개선이라는 짧은 공지를 냈고 병원은 설명 의무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 마음에 남은 건 문장 하나로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고성희는 작은 원룸 창문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우진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이름 모를 갓난아이의 발바닥 사진 한 장. 그녀는 소리 없이 웃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잃지 않으려 했는데요. 결국 뭘 잃고 있었던 걸까요?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고 발신자는 박영라였습니다. 엄마, 나 전시 오픈 날짜 잡혔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 그림이 걸리는 벽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고 싶어요. 한참 침묵 끝에 고성이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균열이 빛을 통과시키는 때가 있거든요. 카페 한쪽 벽에는 박영라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빛이 조용히 스며드는 장면이었는데요. 손님들이 그림 앞에서 잠깐씩 멈춰 섰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누군가 중얼거렸고 지은호는 커피를 따르며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해서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멈춘 것들이 내일의 숨이 되기를. 글씨를 읽던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이 문장 누가 썼어요? 다 같이요. 지은호가 대답하자 뒤쪽에서 이지혁이 체크리스트 마지막 칸을 또렷하게 채웠습니다. 완료.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래가는 종류의 완료였습니다. 밤이 내리고 손님이 빠져나간 뒤 셔터를 반쯤 내린 카페 안에서 지은호는 문손잡이를 한번 천천히 잡아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단단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많은 손길이 스쳐가며 남겨둔 온기가 배어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우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았어요. 내일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은호는 손가락을 잠시 멈추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카페로 와. 따뜻한 거 같이 마시자. 점이 깜빡이고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갈게요. 그 한 문장만으로도 오늘의 피로가 한순간 가벼워졌습니다. 밖의 골목은 밤 공기에 젖어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오래 이어지는 힘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말들 속에 담기는지도 모른다고요. 오늘은 좀 나았어요. 내일은 더 나아지겠죠.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 그 사소한 문장들이 서로 겹쳐져 보이지 않는 막을 만들고 그 막이 바람을 한번 막아주고 비를 살짝 튕겨주며 사람을 하루 더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봉사활동 집수리 현장에서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아이들이 손바닥으로 벽을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지혁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고 지은호는 페인트 묻은 손으로 헝겊을 건넸습니다. 멀리서 박성재가 걸어왔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였군요. 그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오늘은 굳이 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컵에 물을 따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잘하고 있어요.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그 표정은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괜찮아지는 중이라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때로는 그 중간이 제일 소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카페 셔터를 완전히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걸림없이 돌아가는 감촉이 손바닥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까지 닿았습니다. 내일도 이 손잡이를 수십 번 잡을 테고 누군가는 여기서 커피를 마실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로 하루를 덜 무겁게 만들겠죠. 그 평범한 장면들이 모여 서로를 살린다는 믿음이 이제는 꽤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흔들릴 날이 오더라도 오늘 복도에서 했던 그 한 줄을 같은 목소리로 반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오늘 도장 못 찍겠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시간을 살리고 나 자신의 모양도 지켜주었으니까요. 오늘 배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큰 결심은 요란하지 않게도 가능하고 소란스러운 말 대신 조용한 멈춤이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자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빛이 깜빡였는데요. 그 빛은 누군가가 건네준 거대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내일도 내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작고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있어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그 다짐을 한 번만 더 꺼내들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